저축이랑 투자하실 때 이 세 가지 고려 안 하시고 투자하시게 되면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저축이랑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거나 저축 및 투자를 할 때 내가 운용 가능한 기간을 의외로 점검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운용 가능한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에 써야 되는 돈이야 라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내년에는 이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예적금이나 이렇게 만기가 정해져 있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주식 투자라든지 펀드 투자, ETF 등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투자라고 하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엄청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증시가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서 증시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내년에 이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증시가 폭락을 했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자금을 무조건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투자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입니다. 금융상품별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라든지 만기들이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투자가 좋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집 주인분이 전세자금 같은 거 들어온 돈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던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증시가 큰 폭의 급락을 준 이유 때문에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다 잃은 상황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투자 가능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잉여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잉여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없어도 되는 돈, 이 돈이 내가 당장 수중에서 없어지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투자 성향입니다. 사람마다 인내할 수 있는 손실이나 변동성의 폭은 다 다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이고 상당히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투자자인데,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엄청난 큰 자산들에 투자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는 가상화폐가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MDD라는 표현을 합니다. MDD라는 게 뭐냐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최대 낙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운용하는 투자 기간 중에 포트폴리오의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최대 누적 손실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MDD라고 하는 거가 30%를 초과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 마이너스 수익률이 30%가 넘어가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숨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내할 수 없는 투자 성향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50%, 60%까지 되더라도 크게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MDD가 엄청나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인내할 수 있는 폭, 그러니까 흔히 20, 30% 정도까지는 MDD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 상당히 안정적인지, 혹은 안정 중립형인지, 아니면 위험 선호형인지, 아니면 공격 투자형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손실 가능한 인내할 수 있는 MDD를 정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산 분배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다시 말해서 지수가 완전하게 꺾여버리면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을 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주 극히 몇 개 종목은 테마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주식 투자로 절대 돈 안 잃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링크 띄워드릴 텐데, 거기서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자산 분배입니다. 자산 분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펀드나 채권 등이 자산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나 달러, 금 등에 대한 안전자산이 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현금성 자산이 또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 올인하게 되면 지수가 예상치 못한 걸로 꺾였을 경우에, 급락을 맞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속된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대안 투자들, 안전자산들에 대해서 분배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축 및 투자를 할 때 투자 가능한 기간을 반드시 점검하시는 거, 거기다가 잉여자금으로 투자하시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지 중립형인지 조금 위험을 선호하는 형태인지 잘 파악을 하고 자기가 최대 인내할 수 있는 MDD, 맥시멈 드로우다운에 대해서 고려하고 투자하기.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산에 대해서 분배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이 증식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아마 저축 및 투자, 재테크를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